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지 63페이지 1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취득세 비과세. 자, 규정이 있어서, 감면 규정과 혼을 마시고 크게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취득, 국가는 왔다죠. 자,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과세는 애국 정부는 과세해서 상호 면세를 생각해야 하죠.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기부천합, 기부천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부과하지 않죠. 자, 다음에 신탁으로는 취득 부과하지 않죠. 네 번째, 자,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서 부과하지 않죠. 다음에 임시 건축물의 취득 부과하지 않죠.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자, 2017년도에 신설된 상속 개시 후 차량에 대해서 상속 개시 후 이런 자동차 차량에 대한 우리가 천재 등으로 인한 이런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재 등으로 인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할 경우 또 상수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자, 그래서 상속 개시 전이죠. 상속 개시 전 천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을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주의할 거,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로서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과세가 되면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 일명 뽀빠이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도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 초과는 임시 건축물은 과세가 됩니다. 이 과세도 2% 중과 기준세율로서 과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9억 이하 주택으로서 개수인데 대수선은 제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비과세 균틀을 한번 확인해 봤죠.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요. 두 번째, 국가 등의 기부천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세는 취득세에 부과하지 않죠. 3번, 임시흥행장 등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시건축물 다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에 부과하는데 2%로 부과하죠. 다음 4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4번 지문은 환매 등기 병행의 환매 기간 내 취득입니다. 그럴 때는 비과세가 되는 건
징발법, 징발, 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하고 요 환매가 나온다고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로된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9억 이하 주택이야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개수라치로 대수선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 취득세가 비과세된 경우로서 옳은 걸 한번 찾자. 취득세 비과세 17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는 애국 정부의 취득은 국가 간에는 상호 면세주를 따르니까 역시 과세가 되겠죠. 다음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 기반 시설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신탁 재산 중 주택 중 주택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취득은 과세가 됩니다. 1년 초과 임시 건축물 과세, 그다음에 신탁 재산 중에서 역시 주택 조합과 주택 조합 등의 비조합원 등의 취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크게 핵심은 귀속 기부 체납 조건, 임시 건축물 환매 이런 등의 정리가 필요하죠. 자, 18번 취득세 과세 표준의 설명으로 틀린 거. 취득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 하면은 취득 당시가 기본상 취득 당시의 가액. 자, 연부 취득에 대해서는 연부 금액이 되죠. 연부 금액. 자, 그런데 이 과표 결정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원칙, 외외, 특례가 중요하다. 특례. 자, 그래서 원칙하면 신고가액, 외외, 시가 표준액, 특례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 자, 일명 신시사가 돼서 신고가액,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가에 의한다. 그런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신고할 경우 거래가액을 그게 과표 신고가액이 된다는 거. 시가 표준액은 신고 또는 신고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을 미달 적을 때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일 경우는 시가 표준이 되니까 원칙 신하고 외외 이 시하고는 금액 비교를 통해서 MAX 큰 금액이 된다는 거. 그럴 때 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특히 토지하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의 시가편에 주택의 시가편은 구분해 둬야겠죠. 그럼 이제는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가 될 경우에는 국수를 공판장에서 검증까지 해가면서 드시죠. 검증.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일 경우, 자,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연 취득은 사실상 취득 과표로 결정이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원칙과 외외 특례인데 특례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시하고 시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시사에 이런 틀로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격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신시사 틀을 잡아놓고 이제 좀 정리 더 해드리면 그러면 사실상 요 취득가격, 요 취득가격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비용에다가 간접 비용을 합한 금액이 취득 가격이 되는데 이 취득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할인 취득일 경우에는 이거는 할인된 금액이 취득 가격으로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간접 비용에 포함이 되냐 되지 않냐? 자, 이럴 때 포함되는 간접 비용은 건설에 충당될 차입금이자, 아서면 건설 자금이자, 그런데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 및 연체료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득과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취득만 포함이 되니까 특히 주의. 그에 자, 농지 보존 부담금, 영역비 수수료, 채무 인수액, 매각 차손 등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포함이 않는 간접 비용에서는 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비, 시설물 이용자가 분담한 비용, 이주비, 부가가치세, 배트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배트맨. 지금 문제 정리를 한번, 그 규정을 한번, 핵심만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상기하면서. 자, 이제 이 과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자, 또는 개수, 토지의 지목 변경에 있어서 과세 표준은 각각 증간가액을 과표로 한다는 거.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대수산할 경우에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넘는 금액을 입증을 하면 취득세 과표는 증명된 금액을 위주로 한다는 거. 과점 주주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산식이 나오죠. 부동산 등의 총가액의 과점주의 의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이 부동산 등은 취득세 과세 물건이 돼야겠죠. 13가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의무 비율을 따질 때도 최촌지, 이민지, 재산지를 한번 구분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과세변 설명으로 틀린 거. 첫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요. 이 경우 취득 당시간 취득자가 신관가액으로 한다. 정확하죠. 두 번째,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하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금액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이 됩니다. 3번, 신고 또는 신고표에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 외외인 신시사에 시가면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 말은
신하고 시를 비교해서 큰 금의 의미를 이어신다면 자, 3번 질문이 틀린 걸 알 수 있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클 때에는 신고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죠? 4번 액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은 자, 그래서 국수를 공판장에서 드시면서 검증까지 해봐야겠죠?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취득한 경우는 그로 인한 증간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19번 시가 표준액에 대한 결정의 설명 중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공시된 가액에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토지는 공시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는 거면서 1번 틀렸죠. 그런데 2번 같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비준표 참작을 한다는 거. 근데 공동주택에 공시 아니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 근데 건축물 선박 등 그 건축물 특성 등을 참작해서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액이 되고 시가표의 결정은 지방세 과표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0번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율 과표로 한 경우 어떤 거냐. 20번 문제인데 그럼 주의할 문제죠. 사실상 취득가격은 국수를 공판장에서 드시면서 검증도 해봤죠. 그럴 때 1번 국, 2번 수, 3번 판장, 4번 공매, 5번 검증가 다 나왔네요. 그런데 1번 지문 보시면 국가로부터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은 대가 없이 취하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하지 사실상 취득가격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에 직접 비용하면요 거래 상대방한테 제3자한테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할 일체 비용을 말한 겁니다. 증여로 취득하는데 상대방한테 줄 금액이 있습니까? 그 증여입니까? 그래서 법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도 유상 대가 지급이 있어야지 사실상 가액이 있는 거니까 사실상 취득이고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21번. 국세청이 체납처분으로 자산관리 공사를 대행해서 공매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을 취득을 했다. 과표가 얼마가 되냐? 지금 국수 공판장의 공매죠. 법원 경매를 포함한 공매 방법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율 과표로 하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감정가액, 매각 예정 가격, 낙찰 가격. 사실상 취는 공매 방법 취는 낙찰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면서 4,500만 원이 낙찰 가격이죠. 4,500만 원이 되겠다. 22번. 사실상 취득 과표를 경우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대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걸 한번 찾자. 22번. 그러면 1번. 건설에 충당될 차입금이자 들어있죠.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이 있죠. 단서 있네요. 다만 법인이 아닌 취득에는 쟤는 정확하죠. 다음 세 번째. 영역비 수수료 있습니다. 포함되는 간접비용. 취득물건의 판매를 위해서 판매는 광고 선전비 등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죠. 답이 나왔죠. 다음에 취득대금 이외에 당 약정이 한 조건에 따른 채무인수액 포함되는 간접비용. 전형적인 유형 문제죠. 자, 23번.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자, 다시 종합적인 문제. 자, 틀린 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 취득에 대해서는 연부 금액이 되고,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은 시가 표준액으로, 건축물의 건축은 증간가액으로, 화해조소 이한 취득가격, 화해조소는 판결문에 줘도 판결은 제외되는 거 화포인자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의 취득은 제외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제외가 되니까 시가 표준은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가서 시가 비교를 하니까.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전에 신고할 경우에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신고가액이 아니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표준을 비교해서 금에서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틀렸죠. 신하고 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24번.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신고할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거래가 5억이고 시가 표준액이 4억 5천이고 신고가액이 3억 5천인데, 그러면은 자, 이 신고가액이 3억 5천, 시가 표준액이 자, 4억 5천. 4억 5천. 다음에 자, 신고 유형을 보니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자, 거래가 신고할 경우네요. 24번. 자,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주소의 신고 지역은 신으로 하는데 시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3억 5천과 4억 5천의 큰 금액은 4억 5천이 되겠다. 그래서 4억 5천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24번 이런 문제 유형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변형을 해서 부동산 거래법을 또 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인지 부동산 거래법인지도 구분 좀 하고 있어야겠죠. 25번 취득세 과표된 설명으로 적으로 가론에 들어가려면 옳은 거. 자, 한번 찾아보자. 자, 2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 대손 있네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가격 중 얼마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 금액으로 한다. 입증된 금액을 위주로 과표로 결정이 되는데 가로에 들어갈 것은 100분의 90, 90%가 되겠다. 다음 26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한 과점이 됐을 때, 자, 과세표는 과점 주주 된 자에 대한 자, 과세 표준을 한번 물었다. 자, 그러면은 자, 부동산 총가액에다 의무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자,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그 대상 부동산과 차량이 100억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에서 부동산 80억, 차량 20억. 자, 그리고 신고했는데 A 주식을 만약에 70% 취득하였다면, 자, 그러면 처음으로 취득해서 의무비율이 70% 최초로 가점이 됐다면, 그때 자, 요 부동산 총가액의 의미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차량도 자, 취득의 대상이 되니까 10억 원이 총가액이 되는 겁니다. 10억 원에 70%니까 7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7억 원. 자, 100억이죠. 100억이면은 70억이 되겠다. 70억.
80억, 20억이죠. 100억. 100억의 70%니까 70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표를 산정할 때 식이 필요하는 것은 과점주주 부동산의 총가액의 의무비를 고반 금액. 27번 취득세 부동산 주택의 표준세로서 틀린 거. 자, 보세요. 27번. 자, 취득세 세율. 자,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표준세율. 그런데 취득세 세율은요, 이런 표준세율을 따르는지, 뭐 중과세율을 따르는지, 중과세율, 뭐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 문제인지를 구분하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때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따른데 이 표준세율의 구조가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계단 그래프. 취득세 세율은 자 막대 그래프지 계단 그래프는 없다. 그러면서도 취득세요 표준세율 표준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그 조정 가능한 비율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의미가 되는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과세 물가율 3가지나 있으니까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과 부동산 취득 외가 있는데 부동산 취득에 초점을 둘 것. 근데 부동산 취득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무상. 자, 원시, 그다음에 분할, 유상으로 크게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항상 무상하면은 상속 위에 증여로 구분해야 되고 원시, 분할은 공유, 합유, 총유, 그다음에 유상하면은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자로 구분할 필요 없죠. 유상을 원인하는 거래한 세율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암기트를 활용하면서 상속하면 38 써니까 2.3하고 2.8 그래서 2.35면 농지 2.8은 농지 외 거. 이때 농지 하면은 전닥과손의 실제 경작, 목장 용지로서 실제 축산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 세율이 낮죠. 그래서 38선 암기틀, 상속은 38선, 증여는 8.15 광복절이죠. 2.8, 3.5가 되겠다. 그래서 2.8은 비영리 사업자, 수중자가 제사, 종교 등의 단체라든가 정당법에 대한 정당 등이 비영리 사업자. 그런 3.5가 되는 건 당연히 개인이다. 그 말. 개인 등은 1000분의 3.5에서 3.5%. 다음에 원시 취득하면 하나 있다. 2.8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뭐 시하고 8만 했더니 저는 좀 그래서 원시 8로 이렇게 정리해서 만약에 정 기분이 싫으면 오늘 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 8, 그 다음에 분할, 공유, 합의, 총회, 분할 취득은 2.3으로 규정이 됐다. 그래서 유는 3이요. 그런데 유상, 매매 교환의 유상을 원인할 때는 3.0 하고 4.0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3.0은 농지, 4.0은 농지 외건 4.0이 되겠다.
그럼 농지의 건 4.0인데 농지 외 중에 주택이라면은 유상으로는 주택을 주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로 요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주택의 암기틀은 주택은 6하고 1이죠. 6억 이상은 1%니까 6일 아파트를 매매로 사는데 123동짜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일 아파트 123동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서 매매는 1월 1일 날 2% 빼니까 매 1월 2일 날 매매하는데 자, 집은 6일 아파트 103동짜리를 우리가 취득하자 그 말 매매. 그래서 표준세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다 했거든요.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좀 암기틀을 활용하면서 상속, 상팔선, 증여 8.15 광복절, 원시는 원시 8, 공합총회 분할은 유는 3이유, 매매 등의 유상은 1월 2일 날 하는데 아파트 주택은 6일 아파트 123동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27번 취득세. 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랬죠. 자, 1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자, 상속 농지는 38선에 3이 돼야겠죠. 1000분의 23 정확하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 무상 하면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외 무상은 증여 등이죠. 증여 등은 8.15 광복절이죠. 자, 그러면은 8.15 광복절에 비용량은 1000분의 35가 돼야 됩니다. 1000분의 28이 되려면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가 나와야겠죠. 상속 외 무상은 증여 등입니다.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이에요. 경우는 증여 등에 대해서는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 2.8, 이해는 3.5가 됩니다. 그래서 3.5, 1000분의 35가 됩니다. 하나 더 하면은 워낙 상속하고 유상은 농지업을 따지는데 증여 등은 농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3번 원시춘 원시 8이죠. 1000분의 28. 4번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취득은 유는 3이요. 1000분의 23. 5번 유상을 원인한 농지 및 농주택 외의 것은 자, 농지하고 주택에 자, 농지는 3이고 농지 외 주택은 1, 2, 3이니까 자, 농지나 주택 외 유상은 1000분의 44%가 되겠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28번. 자,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로서 틀린 걸 한번 보자.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상속 외 무상취득의 비영리에서는 1000분의 28 정확하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의 주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거래죠. 6일 아파트 6억 이하는 1% 정확하죠. 세 번째 공유물의 분할 또는 집 공유권 해소로 인한 지분 이전으로 취득할 경우는 1000분의 35로 한다. 1000분의 35가 되는 건 자, 증여 등에 하나밖에 없어. 자, 공유물의 분할이든 또는 지분권 해소로 인한 지분 이전의 취득이든지 1000분의 23이 되는 겁니다. 23. 다음에 유상을 원인으로 농지. 유상의 농지는 100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될 때 개수에 따른 가액의 증가는 간주취득이고
자, 만약에 면적이 증가한다면 간주가 아니라 원시.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 취득으로 보아 원시 8, 1000분의 2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집은 29번. 자, 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또는 유상으로 취득할 때 농지와 농지 외 건 다르는데 농지 외 것에 해당한 지목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농지의 거. 자, 그럼 농지 하면은 전답, 과소, 목장, 용지, 지목은 돼요. 그럼 농지 외 걸 하면 임야가 되겠다. 논밭, 과소, 목장, 임야. 농지와 농지 외 것으로 구분되니까 농지 외 것을 묻는 거였죠. 30번. 취득세 표준세율이 같은 것으로 옳게 묶인 거. 문제 유형도 봐주시면서 그러면은 표준세를 자 기억부터 다 정리하겠죠. 정리하면서 하나씩 파악해 가봐야겠죠. 같은 거. 그래서 그러면 기억 자, 30번 29번은 농지범위였고 자 28번도 취득세 세율이었죠. 본 안 썼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30번 제가 계속 정리하는 기본적중 문제는 아마 특별하지만 아마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중에서 조금 뭐 골라서 풀죠. 공통되고 좀 난이도 있는 걸 골라서 정리하는데 30번 다시 자 기억 상속을 한 농지 상속은 38선의 농지허니까 1000분의 자 23, 2.3이 되겠죠. 자 니은 하면은 상속은 상가 38선의 8이 돼야겠죠. 2.8 티귿 자 증여로 농지 증여는 농지가 필요 없습니다. 증여런 경우는 비영리가 아니면 3.5 증여로 상가 자 니을 상가 농지 필요 없습니다. 비영리 아니면 3.5 다음에 매매로 농지 매매 농지 하면 3.0 자 매매 상가 하면은 4.0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같은 것으로 묶인 거니까 디귿하고 니을이 같은 거네요. 다 틀리죠. 2.3, 2.8, 3.5, 3.5, 3.0, 4.0이니까 디귿하고 니을이 같은 거겠네요.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다음 31번. 자, 취득세 표준에서 세구라는데 표준세율이 틀린 거. 상속으로 인한 농지 383의 3. 이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취득의 위에 우리가 부동산 위에는 자동차,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너무 복잡하면 버리지만 그러면 그 위에 광업권, 어업권이라든가 임목이라든가 골승, 곤종, 묘의 이용, 회원권의 취득의 표준세는 2%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목의 취득 1000분의 20,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 1000분의 20, 광업권, 어업권 취득 1000분의 20이 됩니다. 부동산의 원시는 원시 8, 골승, 곤종요 취득은 1000분의 20.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도 1000분의 20이 됩니다. 까지 표준을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은 중과세율 등에 관한 문제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